네, 김치영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들었죠.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서 시장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은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이니까 이번 한 주 투자 전략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오늘의 시간은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도 확인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뭐 강하게 시사했다 이렇게들 해석들을 하더군요. 어쨌든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고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9월에는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파월 의장이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도래했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18일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는 기준금리 내려간다 이렇게 모든 투자자들이 다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일 미국 시간이죠. 당시에도 금리가 대폭 하락했고요. 아마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텐데 어쨌든 연준 의장의 발언을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내리고 주식시장도 각 영향을 받아서 업종별로 굉장히 조금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낼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이번 주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요일장에 미국 시장에서는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제한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7월 FOMC부터 연준이 강조하는 바가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이 전망은 굉장히 이제 내려가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연준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수치로 보게 되면 30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30일 밤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가 않은데요. 일단 물가 PC를 헤드라인과 그리고 음식료, 에너지를 뺀 코어로 나눠보게 되면 지금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2% 증가로 이전 수치보다 0.1%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YOY,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지금 2.6으로 2.5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3%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여기에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시장 예측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물가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놓은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으니까 고용 지표 쪽으로 좀 눈을 돌린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미국 뭐 선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데이터를 보면 일단 올해 이제 3번 FOMC 나왔지 않습니까? 한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3번 중에 한 번은 B컷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이제 9월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전망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선물 시장이나 아니면 페드워치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그 인하 폭이나 이 횟수를 감안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9월은 25bp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11월 25bp 그리고 12월에 50bp를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1%포인트 정도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과도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로 3개월 내에 1%를 내린다면 이거는 미국 경제에 굉장히 알 수 없는 둔화의 요인이 지금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야 뭐 거의 뭐 고점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예요. 130달러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데이터 센터의 또 수익성 악화라든지 블랙웰의 출시 연기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있었잖아요. 이번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또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증시의 주도주로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급변을 합니다. 아마도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는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또 위쪽으로 이전 고점을 다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쇼크가 나온다면 굉장히 흔들릴 텐데 현재 수치는 매출은 한 260억 달러 그리고 EPS는 0.65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이건 전년 동월 대비로 각각 110% 그리고 160% 정도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보다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블랙엘에 대한 지연 이슈도 있지만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이런 공급 자체가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서프라이즈를 내게 된다면 주가 다시 네. 회복할 수 있고 한국에도 IT 쪽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증가율이나 이런 건 조금 소폭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100% 이상씩 분기마다 오른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긴 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중동 쪽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동 쪽 리스크가 좀 커지는 모습인데요. 이건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우리가 주말 쉬는 사이에 굉장히 급변했습니다. 네. 사태가 급변했고요.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을 했고 이제 계속해서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데 근데 이 중동 리스크의 최대 확산 고조는 아마도 이란의 참전 여부가 될 겁니다. 지금 하마스에서 뭐 헤즈볼라까지 이제 국지전으로 변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란도 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보복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가 됐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란이 정말로 여기에 동참을 한다면 네. 그때는 또 유가가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서요. 운송로를 막는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지정학 리스크는 이스라엘이 때렸지만 이란이 참전하는지를 따라서 좀 좌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기대와는 달리 좀 힘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최근에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대금 거래량도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벤트를 소화를 한다면은 9월에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우호적인 요소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일단 금리 인하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네.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중동 리스크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미국 대선이라는 가장 큰 이벤트도 예정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9월에도 아마도 지금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도 좀 제한적인 흐름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긴 합니다. 좀 더 단기적으로 이번 주로 그냥 좁혀서 얘기해 볼까요? 이번 주는 이제 아까도 일정을 저희가 쭉 살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외에는 그렇게 큰 이슈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투자 전략을 이번 주로 좁혀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제시하세요? 네, 일단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네. 시장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지금 1시간 가까이 지나간 시간을 보게 되면 여전히 둔탁한 흐름이고요. 120일 이동평균선 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계속해서 좀 횡보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변동성 크기 때문에 약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편성이 중요하고요. 현재 뭐 한국에서는 뭐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상당 부분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험 이런 것들이 조금 대응 수단이 될 거고요. 엔비디아 실적 전후로 해서 IT 트레이딩도 단기간으로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더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이 뚜렷하게 위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모멘텀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거의 소멸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필요한데 통화정책,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고는 하지만 이 시점이 한 달 뒤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의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미국하고 중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란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큰 정책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멈춰있는 현상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 모멘텀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요인은 안 됩니다. 또 여기에다가 중국도 지금 부동산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찾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변동성에 좀 대응을 하자, 시장을 이끌 만한 호재가 없다 보니까 방어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의 전략이 굉장히 유효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변동이 크지 않은 저베타,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익이 따박따박 나올 수 네네. 있는 방어주,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배당주까지도 추가를 한다면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수익률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겠네요. 방어주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라 이렇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